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정말 소름 끼칠 만큼 역겹고 혐오스러운 캐릭터가 등장하곤 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도 역시 그런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바로 돌로레스 엄브리지입니다. 엄브리지는 작가가 작정하고 악당으로 설정한 듯한 캐릭터이며 그래서인지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안티가 가장 많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천장을 뚫을 듯한 악랄함 때문인지 각종 매체의 캐릭터를 총정리하는 미국의 한 사이트에서는 악당 캐릭터를 정리한 항목의 제목이 일명 엄브리지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해리포터 팬들은 엄브리지를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거기에 그녀를 창작한 작가인 롤링마저도 엄브리지를 엄청나게 싫어했는데 한 인터뷰에서 롤링은 무인도에 같이 표류되기 가장 싫은 인물로 엄브리지를 뽑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볼드모트와 표류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기도 했는데 볼드모트와 표류된다면 살해될 것이라 나쁘기는 하겠지만 엄브리지와 함께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롤링 작가가 자신이 만든 캐릭터인 엄브리지를 이렇게까지 싫어한 이유는 엄브리지가 실제로 자신이 싫어했던 인물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이기 때문입니다. 롤링은 서로 끔찍히 싫어했으나 서로 싫어하게 된 이유조차 모르는 사람을 생각하며 엄브리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명인 스티븐 킹은 시리즈 5편 불사조 기사단을 읽은 뒤 엄브리지는 한니발 렉터 이후 현실에 진짜로 있을 법한 굉장한 악역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처럼 엄브리지가 원작 소설에서 어마어마한 악역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해리포터 시리즈의 팬들은 이런 역할을 과연 누가 어떻게 연기할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불사조 기사단 영화가 개봉할 때는 엄브리지의 시선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뒤 엄브리지는 안티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 역할은 연극계의 명배우 이멜다 스탠턴이 맡게 되었는데 이멜다 스탠턴은 아카데미상에서 여우주연상 후보로 올랐을 정도로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멜다는 그동안 선한 역할이나 불쌍한 역할만 맡아와서 엄브리지가 그녀의 첫 악역이었는데 처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연기를 정말 짜증날 정도로 잘해서 대중들 사이에서도 영화를 보는 내내 성질이 끌어올랐다는 반응이 대다수였습니다. 소설에서도 워낙 유명했던 악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멜다에게 저런 캐릭터를 연기했다가는 이미지가 악역으로 고정될 수도 있는데 괜찮겠냐며 물었으나 이멜다는 이런 배역도 해봐야 하지 않겠냐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대본을 받은 이멜다는 이딴 악마 같은 캐릭터를 자신이 연기해야 하냐며 장난스레 말하기도 했습니다. 엄브리지는 마법사 아버지인 오포드 엄브리지와 머글 어머니 엘린 크랙넬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마법사입니다. 오포드와 엘린의 결혼 생활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둘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한 명은 돌로레스 엄브리지이고 또 한 명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남자아이입니다. 이 남자아이는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스퀴브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스퀴브로 태어나자 오포드는 머글 아내인 엘린에게 엄청난 험담을 퍼부었습니다. 하찮은 머글과 결혼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역시 하찮게 태어났다고 말이죠. 아버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엄브리지는 이때부터 머글에게 심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이 둘은 엄브리지가 15살이 되던 해 이혼을 하게 되었고 머글인 엘리는 마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머글 세계로 떠났습니다. 이후 엄브리지와 오포드는 엘린과 남동생을 평생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11살이 되던 해 엄브리지는 호그와트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녀의 지팡이는 자작나무와 용의 심근으로 만들어진 지팡이로 길이는 겨우 20cm에 불과했습니다. 평균 지팡이의 길이가 28cm인 것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짧은 지팡이죠. 이렇게 평균보다 많이 짧은 지팡이는 신체적인 조건이 작은 사람들보다는 도덕적인 성격이 마비된 사람들이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짧은 지팡이를 든 엄브리지는 슬리데린 기숙사에 배정받게 됩니다. 당시 슬리데린 기숙사의 사감은 마법약 교수인 호레이스 슬러곤이었으며 그녀보다 1학년 위 학교 선배로는 세베루스 스네이프와 제임스 릴리 포터 부부가 있었습니다. 엄브리지는 호그와트에서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마법약 분야에서 특출난 재능을 보이지 못했던 엄브리지였기 때문에 똑똑한 학생들만 좋아하는 마법약 교수 슬러고온은 그녀를 아주 바보 같은 학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브리지와 슬러고온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그녀는 항상 반장 같은 지위에 뽑히고 싶었으나 단 한 번도 뽑히지 못했고 그래서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호그와트를 떠난 후 그녀는 영국 마법부에 취직합니다.
마법 오남용 관리 부서의 인턴으로 경력을 시작한 엄브리지는 30이 되기 전에 그 부서의 부서장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까지 고속 승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겉으로는 다정한 태도를 보이며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렸으나 뒤로는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경력을 무참히 짓밟는 무자비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상사에게는 스스로 인간 비대가 될 정도로 아첨했으며 자신의 경력을 위해서라면 부하 직원을 갈아 마실 정도로 정말 악랄하게 대했습니다. 기회주의적이고 권력에 굶주려 있는 엄브리지는 마법부의 꼭대기를 바라보며 야망을 불태웠으나 그녀에게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그 걸림돌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 오포드 엄브리지입니다. 오포드는 마법부에서 마법유지 보수 부서의 하급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엄브리지는 그런 아버지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엄브리지는 아버지를 압박했습니다. 당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하면 약간의 용돈을 주겠다고 말이죠. 엄브리지의 끊임없는 닥달에 결국 그녀의 아버지는 조기 퇴직을 하게 됩니다. 엄브리지가 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켰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사람들이 그녀에게 아버지에 관해서 물었을 때 엄브리지는 자신의 아버지는 마법부에서 고위 관료로 일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굳이 그걸 캐묻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엄브리지에게 찍히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보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법부에서 일하는 동안 엄브리지는 상관의 총애를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상관들은 그녀를 좋아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녀의 노력과 야망은 높이 평가했지만 술에 취했을 때 나오는 그녀의 취중 진담이 너무나도 무자비한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반머글과 관련된 견해는 반머글파인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일 만큼 잔인했습니다. 머글뿐만 아니라 반종에 대한 징후도 가지고 있는 엄브리지는 1993년 반늑대인간 법안의 초안을 작성하여 리무스 루핀 같은 늑대인간이 일자리를 찾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행위는 볼드모트가 늑대인간을 자신의 편에 합류시키는 것을 훨씬 수월하게 만들기도 했죠. 1995년 마법부 장관인 코넬리우스 퍼지의 편집증과 불안 증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걸 기회로 엄브리지는 권력을 잡게 됩니다. 위진과 모트의 일원이자 마법부의 차관이 된 엄브리지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해리포터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해리는 자신을 공격하는 디멘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법을 사용한 것이지만 당연히 엄브리지는 이것을 믿지 않았고 그가 처벌되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국 해리가 무죄로 판명되자 엄브리지는 굉장히 크게 실망했습니다. 사실 디멘터가 해리를 공격한 것은 뒤에서 엄브리지가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해리포터가 디멘터에게 공격당하면 마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걸 빌미로 해리를 추방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엄브리지는 해리에게 더 큰 분노심을 갖게 됩니다. 이후 엄브리지는 어둠의 마법 방어술 교수로 취임합니다. 갑작스레 그녀가 교수로 취임한 이유는 덤블도어가 마법부 장관직을 노린다는 근거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퍼지가 엄브리지에게 덤블도어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마침 엄브리지 역시 이것을 학창시절 반장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한을 풀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는 자리에서 엄브리지는 호그와트는 마법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대놓고 연설해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남들을 자신의 밑으로 보는 그녀의 무례한 언행은 대부분의 동료 교수들조차 등을 돌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어구스 필치만은 그녀를 열광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어구스 필치는 마법을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등감이 자신을 잠식해버린 케이스입니다. 사실 마법을 못 쓰면서 호그와트를 관리하다 보면 자연스레 성격이 괴팍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그와트와 반감을 가지고 있는 필치에게 반 호그와트인 엄브리지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브리지가 스퀴비라는 이유로 자신의 남동생을 내몰았다는 것을 같은 스퀴비인 어구스 필치가 알았더라면 그래도 과연 그녀를 지지했을지는 의문입니다. 첫 수업에서 엄브리지는 실기가 아닌 이론 위주의 수업을 하겠다고 강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목숨과 직결되는 것을 배우는 강의인 어둠의 마법 방어술 강의인데 실제 연습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강의 방식이었습니다.
퍼지와 엄브리지는 학생들에게 실전 감각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 방침을 내세운 것인데, 이것은 덤블도어가 학생들을 앞세워 마법부를 접목시킬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망상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강의에서 그녀는 볼드모트를 언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핀도르에게 10점 감점을 내렸으며, 볼드모트가 부활했다며 강하게 주장한 해리포터에게 심한 징계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해리가 받은 징계는 양피지에 글을 쓰면 그 글이 쓴 사람의 손등에 살을 파면서 새겨지는 정말 악랄한 징계인데, 이것을 지속해서 받게 되면 그 상처가 뼈까지 영향을 미쳐서 손등에 끔찍한 흉터가 평생 동안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 징계를 여러 번 받은 해리포터는 1년 뒤에도 이 흉터가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 외에도 엄브리지는 해리와 쌍둥이 형제의 빗자루를 압수한 뒤 퀴디치 대회 출전권 영구 박탈을 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퀴디치 대회에 항상 진심이었던 맥고나걸 교수와 날카로운 대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자신이 관리하던 그리핀도르에게 더욱 엄하게 대우하며 공정성을 앞세우던 맥고나걸 교수는 조금씩 그리핀도르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장학사라는 직책을 앞세워 엄브리지는 호그와트에서 온갖 교육 법령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스스로 교장대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법령까지 만들기도 했죠. 엄브리지는 과거의 반장 직책의 한을 정말 제대로 풀면서 권력을 지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출신 기숙사인 슬리데린 학생들은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 더더욱 혐오감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볼드모트의 부활을 눈 바로 앞에서 지켜본 해리포터는 그에 대항하기 위해 학생들의 마법 실전 감각을 길러주기 위해서 덤블도어의 군대를 창설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엄브리지에게 발각당합니다. 퍼지와 엄브리지는 이걸 빌미로 덤블도어를 압박했고, 결국 덤블도어는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립니다. 덤블도어가 사라지자 스스로 호그와트의 교장이 된 엄브리지는 본격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며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버립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교칙을 만들어내면서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원성을 사기도 했지만, 마법부 장관이라는 거물을 등에 업은 엄브리지는 전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호그와트가 엄브리지 소나기에 잠식당하나 싶었으나, 위즐리가의 쌍둥이 형제를 필두로 학생과 교수들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엄브리지의 강의 시간에만 학생들은 조지와 프레드가 발명한 꾀병용 과자 세트를 사용하여 땡땡이를 쳤는데, 엄브리지는 이 원인을 규명하려고 했으나 아무리 노력해도 이유를 찾아낼 수 없었고, 학생들은 엄브리지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라고 임모아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학생은 엄브리지의 사무실에 귀금속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마법생물인 니플러를 풀어놓아 방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각종 장신구들이 즐비해 있는 엄브리지의 사무실은 니플러에게는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해그리드가 범인으로 몰려 학교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해그리드가 쫓겨나는 과정에서 맥고나걸 교수는 기절 마법을 4방이나 적중당해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는데, 이 사건 이후 다른 교수들은 더욱 엄브리지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교내 모든 통신망을 장악한 엄브리지는 해리포터에게 덤블도어의 군대와 관련해서 물어볼 것이 있다며 스네이프에게 진실의 약인 베리타세룸을 요청하지만, 다른 교수들과 마찬가지로 엄브리지를 싫어하던 스네이프는 없다고 둘러댑니다. 그러자 엄브리지는 고문 저주인 크루시오를 사용하려는 미친 짓까지 하게 되는데, 그 와중에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했는지 장관의 사진을 뒤집어 놓기도 했습니다. 크루시오 저주를 막 쓰려던 차에 헤르미온느가 자신들이 덤블도어의 명을 받고 비밀병기를 만들고 있다며 엄브리지를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는 금지된 숲으로 그녀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켄타우로스들과 만나게 되죠. 반종을 증오하고 있었던 엄브리지는 대뜸 켄타우로스에게 더러운 잡종이라고 폭언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켄타우로스가 자존심이 굉장히 높은 종족이라는 것입니다. 켄타우로스에게 공격당한 엄브리지는 결국 금지된 숲의 깊은 곳으로 끌려가 버립니다. 이후 덤블도어에게 구출된 엄브리지는 말발굽 소리만 들어도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켄타우로스를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볼드모트의 부활이 진실로 드러나면서 엄브리지는 장학사에서 파면당하고 호그와트에서 추방됩니다. 망신살이 뻗친 엄브리지는 몰래 호그와트를 빠져나가려고 했으나 들켜버렸고, 학생들의 조롱을 들으며 구경거리가 된 채로 학교를 떠납니다. 호그와트를 떠났으나 그녀는 여전히 마법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덤블도어의 장례식에 뻔뻔하게 나타나고는 슬픈 척은 있는 대로 다 해서 해리의 분노를 사기도 했죠. 마법부가 볼드모트에게 장악당하자 엄브리지는 곧바로 볼드모트 편으로 합류했고 머글 태생을 아즈카반으로 집어넣는 일을 앞장서서 하며 머글과 머글 태생을 탄압했습니다. 이후 엄브리지는 해리포터에게 빼앗기기 전까지 볼드모트의 호크룩스인 슬리데린의 로켓을 목걸이처럼 차고 다녔습니다. 본래 사악함이 기본 베이스인 호크룩스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가지고 있으면 기분이 사나워지고 사악해지지만 엄브리지 자체가 워낙에 잔인하고 사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호크룩스의 도끼를 오히려 즐겼고 더 나아가 그 도끼를 자신의 힘으로 이용하여 못 썼던 마법까지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슬리데린의 로켓을 빼앗긴 이후 엄브리지의 행적은 드러나 있지 않지만 볼드모트가 몰락한 이후 그녀는 볼드모트의 추종자로서 머글과 머글 태생을 핍박한 죄로 아즈카반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아즈카반의 간수인 디멘터들이 마법사 전쟁 이후 모조리 해고당했기 때문에 엄브리지가 그들에게 시달리는 일은 없었으나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곳에서 멀쩡한 정신으로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디멘터에 의해 미쳐버리는 게 그녀에게는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즈카반의 간수는 디멘터 대신 오러들이 근무하였는데 해리도 오러로 일하는 동안 엄브리지의 처참한 꼴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권력에 눈이 멀어 남들을 다치게 했던 엄브리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준모였습니다.